시작하자. 자, 이제 순열 조합 들어갈 차례고. 184쪽. 일단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중학교 때도 살짝은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뭐 다 재미는 없겠지만 이제 스토리가 없어. 이 단어는 그냥 여기에서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순열 조합 이런 거랑, 그 다음에 2학년 때 아마 좀 성일 성남이 확실히 안 할 거고, 숭신여고 혹시 2학년 때 확통한다는 얘기 있어? 그럼 이제 2학년 때 확통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거랑 연결되는 단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짓들을 한다 뭐 이런 게 그냥 쭉 나열된 거라서 뭐 그렇게 막 이제 재밌는 단어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할 때 이제 개념을 딱히 할 건 없는데, 거기 이제 1번 박스 보면 뭐 사건 경우의 수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다 봤던 거고, 2번 박스에 합의 법칙, 3번 박스에 곱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만 뭔지 잠깐만 보고 들어가요. 자, 일단 이제 요 단원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 뭐랑 뭐를 연결을 시키는데 아무튼 또는이라는 말로 연결이 될 때가 있어. 자, 우리 집합 배울 때 또는은 합집합 개념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두 개를 더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립으로 연결될 때가 있고, 이거는 교집합 개념이지. 요거는 두 개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에 이제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면 이거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쉬운 걸로 중학교 때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는 거, 이 경우에서는 2 곱하기 3은 6 뭐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길이 요거 하나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개를 더 한 거야. 1 더해서 2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 1 더해서 이제 3이 된 거고. 근데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거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겠지. 요거는 동시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곱해줘서 이제 6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뭐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해보자. 순열조합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는 걸 할 때 쓰는 뭐 스킬들 같은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 보면 1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또는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합집합이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교집합이 없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거고, 뭐 요 정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걸 그러면 내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 12의 배수라면 A12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고, 13의 배수는 A13. 근데 또는이니까 이건 합집합인 거야. 즉 요놈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네. 자,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 빼기 교집합 해줘야 될 텐데,
1부터 100까지에서 12의 배수랑 13의 배수의 교집합이 존재할까? 자, 배수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12랑 13의 최소 공배수가 이미 100보다 더 커버리지.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그냥 두 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12의 배수는 8개가 될 거고 13의 배수는 7개가 될 거고 그래서 15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번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요놈도 마찬가지네. 요놈도 A2 합 A5 요걸 구하라는 얘기고, 자, 요놈은 교집합이 있겠지 이제. 그래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줄 거야. 이걸 빼줄 거고 2의 배수는 50개, 5의 배수는 20개. 그 다음에 교집합은 10의 배수니까 10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60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쉽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잘 봐야 돼. 자, 100과 서로 소인 놈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잠깐만. 여기 1번 들어가. 자, 100과 서로소인 거. 자, 서로소라는 말은 정의는 뭐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처음 배울 때 이야기고 나중에는 서로소라는 걸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야 돼. 수인수 분해를 했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100이라는 놈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놈이 될 거야. 그럼 얘랑 겹치는 게 없다는 건 2도 없고 5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러면 한마디로 2도 없고 그리고 5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둘 다 없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2가 있다는 거는 그놈이 2의 배수란 얘기겠지. 반대로 2가 없다는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집합으로 나타내면 A2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요놈도 마찬가지. 근데 그리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겠고, 그럼 나는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소인수분해 관련해서 또는 뭐 배수 뭐 이렇게 관련해서 나왔을 때, 또는 이렇게 이제 뭐 배수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 이제 순열조합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아니다는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2 합 A5 전체의 여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는 전체에서 합집합 빼는 거랑 똑같겠네. 그럼 전체가 100개고 합집합은 우리가 구해놨고, 그래서 답은 40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가 보자.
2번을 보면 자, 요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는 요놈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뭐 순서상이라는 말에 뭐 크게 뭐 집중할 필요는 없지. 그냥 x, y, z가 이거다 이게 이제 총 몇 개냐 뭐 이런 거고.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얘기고 식의 개수보다 문자 개수가 더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x, y, z를 구할 수 없는 거지 원래는. 근데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때려 맞춰서 내가 이제 찾을 수가 있어. 자, 그 때려 맞추는 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때려 맞추는 걸 할 때는 개수가 큰 놈부터 맞춰 나간다고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랑 약간 다르게 뭐 이런 게 있었다. 자, x 더하기 2y가 10이야. x, y는 자연수고 그러면 x부터 만약에 때려 맞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x가 1이면 y는 될 수 있는 게 없고 얘가 2면 얘는 4 3이면 또 안 되고 4면 뭐냐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찾아 나가겠지. 자, 개수가 작은 놈부터 하면 첫 번째 불편한 거 1, 2, 3, 4, 5, 6, 7, 8 9까지 다 해봐야 돼. 너무 많은 걸 해봐야 되고 그 중에 이렇게 안 되는 게 계속 나올 거야. 개수가 작은 놈부터 해버리고. 그런데 개수가 큰 놈부터 하면 개수도 훨씬 줄어들고 안 되는 것도 거의 없어. 그래서 개수가 큰 놈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 할 때 문자가 2개 있으면 얼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찾아 나가면 되는데 3개짜리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3개짜리로 나올 때는 아예 개수가 제일 큰 Z를 갖다가 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Z가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Z가 1이면 어떻게 되냐 3을 넘기니까 요놈이 8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래 놓고 이제 Y를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찾아 나가는 거야. Y가 1일 때는 요놈이 6일 거고 2일 때는 4 3일 때는 2 4일 때는 이제 될 수가 없고 그럼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오겠네. Z가 1일 때는 3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Z가 2일 때 6을 넘기니까 5가 될 거고 이번에도 1일 때는 3 2일 때는 1 이렇게 해서 2개가 있겠네. 그럼 Z가 3일 때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뭐 Y에다가 1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끝났네. 그래서 합쳐서 5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개수 큰 놈부터 찾는 거고 3개 이상이 나오면 하나를 맞춰 놓고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전개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개라는 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괄호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괄호 하나당 한 개씩을 뽑아가지고 만나서 항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3개,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3개. 이 3개를 지금 동시에 뽑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곱해줘서 답은 9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물론 이 문제를 복잡하게 낸다면 뭐 이럴 수 있어. 지금은 어디요? 네. 그다음 이제 4번. 아, 4번을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책에서 옛날에 있다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들어가자. 자, A, B, C, D라는 놈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보고 서로 나눠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거를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놈 거를 채점한다.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런 걸 할 거야. 자, 이런 거는 이제 노가다를 할 거야. 노가다를 뭐 하나하나 다 써보면서 이제 노가다를 할 건데 노가다를 할 때도 이제 하게 돼 있어. 이 순열조합 단원도 그렇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노가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작정 막 쓰면 분명히 빠뜨리는 것도 생기고 아니면 겹치는 것도 생길 거야. 그래서 뭔가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돼. 흐름이 있게. 흐름이 있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알파벳이니까 알파벳 빠른 놈부터 쓴다든가 숫자면 숫자가 뭐 작은 놈부터 아니면 큰 놈부터 쓴다든가 이렇게 좀 흐름 있게 노가다를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A, B, C, D의 시험지를 누가 채점할 것인가를 찾아볼 거야. 그러면 A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A의 시험지를 누가 채점할 수 있지? B, C, D가 채점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알파벳이 빠른 놈 A 거를 B가 채점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B 거를 채점할 수 있는 건 A, C, D가 있을 텐데 빠른 놈 A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C, D가 남았어. 그럼 C, D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D, C 뭐 이렇게 이제 가야겠지. 그 다음에 요 A 거를 B가 할 때 B 거를 A 말고 C가 채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B, C가 이미 했으니까 A, D가 남았어. 그럼 A, D는 안 되니까 D, A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 거를 D가 채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냐? A, C가 남았으니까 A, C 뭐 이렇게 해줘야겠네. 이제 그러면 A 거를 B가 채점하는 경우는 다 끝난 거야.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요 놈이 A, C, D 하면 더 이상 없잖아.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A 거를 C가 채점했다고 해보자. 그럼 B 거를 채점할 수 있는 거 알파벳 빠른 놈 A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B, D가 남았어. 그럼 D, B 뭐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B 거를 갖다가 B는 할 수 없고 C도 이미 끝났고 그러면 D가 채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A, B가 남았어. A, B는 요놈들 거를 이렇게 채점해도 되고 이렇게 채점해도 되고 그러면 또 끝났지. A 거를 C가 채점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 거를 B가 채점하는 경우 그럼 B를 A가 채점을 할 거고 그러면 B, C가 남았으니까 B, C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B 거를 갖다가 C가 채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도 A, B 남았으니까 A, B 해도 되고 B, A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남은 거지. 이제 끝난 거지. A 거를 B, C, D가 채점했다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총 9가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요게 좀 더 복잡하게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함수의 개수로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있다고 했을 때 fx1은 x1이랑 다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이 말이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 얘는 지금 다른 놈 거를 채점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같은 놈끼리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 이게 그 말이지. fx1 그러니까 fa가 a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월 보고 얘랑 똑같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하게 해야 돼. A, B, C, D 써놓고 이게 가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이거 안 될 때는 얘는 어떻게 되고 뭐 너무 이상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 이거다 라고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도 4개 개수 똑같으니까 9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4개짜리가 나왔는데 같은 놈끼리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9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놓자. 테스트 볼 때 이것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요 단원, 순열조합 단원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는 막 크게 어려운 게 없어. 뭐 함수처럼 어렵거나 막 이런 개념은 없어. 근데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지 마음대로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가야 되는 단원이기도 하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랑 조금 다른 단원일 수도 있어, 이 단원이. 그래서 이 단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렇게 간단한 예제들, 우리 배운 거, 이런 거 자체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다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걸 보고 아 내가 배웠던 예제 중에 뭐랑 비슷하지? 뭐 요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막 나왔어. 이게 뭔 소릴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배웠던 거 뭐랑 비슷하지? 하다 보면 요게 떠오를 거고, 그러면 얘처럼 풀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걸 할 건데,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총합은 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거기도 하고. 자, 둘 다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 둘 다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고,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뭐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한 적은 있어 이거. 자,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좀 써볼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총합. 총합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좀 쓸게. 0승부터, 그러니까 0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0승부터 싹 더해서 곱한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보자. 자, 180이라는 놈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을 구해볼 거야.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승 이런 놈이 될 거야 이제. 자, 이래놓고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8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부분집합 개수 할 때 이렇게 있으면 2의 4제곱이었단 말이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건 요 A, B, C, D 안에서 놀면 돼. A, B, C, D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고 A, B, C, D 중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A, B, C, D가 꼭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A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 경우의 수가 두 개여서 이걸 곱하니까 2의 4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 자, 이거랑 비슷한 거야. 얘도 180의 약수라는 건 요 안에서 놀아야 돼. 2가 있더라도 2개를 넘어가면 안 되고 3도 마찬가지. 5는 1개까지만 있을 수 있어. 근데 2, 3, 5가 다 있을 필요는 없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2의 개수를 보면 빵개 1개, 2개 가능하고 빵개 1개, 2개, 빵개 1개 이렇게 가능한 거지. 요 빵개 때문에 1을 더해주는 거야. 이래서 0, 1, 2 해서 개수가 3개, 3개, 2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씩 더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총합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0승부터 싹 더해서 곱한다고 그랬거든. 무슨 말이냐? 2가 제곱이니까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까지 싹 더하는 거야. 이래놓고 전부 다 이 짓을 한 다음에 곱해.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될 거고 1, 3, 9 1 더하기 6 아니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 곱하기 13 곱하기 6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약수를 갖다가 내가 처음부터 쫙 그냥 썼다고 생각해보자. 180의 약수면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지.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전개한 것들이야. 2의 0승 3승 아니 2의 0승 3의 0승 5의 0승이 만나서 곱해지면 1이 될 거고 2의 1승 요놈은 0승 0승 하면 2가 될 거고 0승 1승 0승 하면 3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중학교 때 처음 약수 뭐 이런 걸 배웠을 때 얘는 2, 3, 5, 3개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에 2의 제곱이라면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었어. 1, 3, 9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곱해가지고 뭐 2, 4, 뭐 3,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약수다.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걸 싹 더한 게 이제 총합이겠지. 그래서 그게 결국 요걸 전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총합을 구할 때 약수를 싹 쓴 다음에 다 더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총합은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개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4번 한번 넣어볼까요? 자,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겠지. 36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요놈이 될 거야. 그럼 개수 물어봤으니까 끝났지. 1씩 더해줘서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4, 3, 2 곱해서 24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0이랑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공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야. 그래서 요놈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데 여기서 이 최대 공약수는 이제 180이 될 거고 그러면 1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아까 이미 했지만 다시 해본다면 이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아니 5의 1승이니까 3, 3, 2 해서 18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3번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야. 자, 2의 배수라는 건 소인수분했을 때 2가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60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의 약수들 중에서는 2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썼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2가 빵개 1개, 2개, 3개가 가능하고 얘는 빵개 1개, 2개, 빵개 1개가 가능한데 2의 배수라는 건 요놈을 얘기하는 거네. 2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2의 배수가 아니라면 2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될 거고 즉 나는 2 기준으로 봤을 때 2가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요걸 다 구해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합 명제 이런 거 공부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사용한다고 했었지.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버렸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 뭐 이런 말 나오면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걸 빼버린다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지. 2가 있을 수 있는 게 1개, 1개, 2개, 3개가 있는데 요걸 다 해야 돼. 적어도 2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3개를 다 계산해서 구하기 짜증나니까 전체에서 2가 없는 걸 빼버리자.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요 놈이 6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6건을 빼는 방법으로 나가보자. 즉 전체 개수에서 2가 없는 놈의 개수를 빼버릴 거야. 그럼 전체는 우리 아까 구해놨지? 24개였고 그럼 2가 없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개니까 4, 3, 2를 곱했었단 말이야. 얘는 이거지. 어떻게 보면 2는 0승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네 어차피. 요 놈의 약수의 개수. 그래서 1 더하고 1 더하고 해서 3 곱하기 2 하면 6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에서 6을 빼가지고 18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 중에 누구의 배수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뭐 이럴 수도 있어. 6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2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각각 구해서 싹 더해주는 방법도 있겠지. 그것도 한 번은 해볼게. 자, 만약에 2가 1개 있는 경우 얘도 근데 2는 하나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해가지고 3개를 곱하는 건데 2의 경우의 수는 1로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얘도 결국 요놈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개가 되고 2가 2개 있는 경우도 6개, 2가 3개 있는 경우도 6개가 돼요. 이걸 싹 합쳐서 18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 시험에 나올 만하니까 꼭 이거 좀 기억을 하자. 특히 당연히 이런 건 잘 안 되겠지. 낸다면 요거 나오겠지. 낸다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꼭. 그다음에 5번. 자, 뭐 이런 식으로 길이 되어 있고 이때 1번은 A에서 B로 가는 뭐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어. 그 말은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지. 그냥 앞으로만 가란 얘기야 그냥.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어딘가를 거쳤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거쳤다 가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니까 A에서 B를 갈 때 C 또는 D를 거쳐가는 거지. 자, 방금 또는이었어. 또는. 그리고 꼭 또는이 아니더라도 A에서 이렇게 C 거쳤다 가는 거야. D 거쳤다 가는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얘는 A에서 C 거쳤다 가는 거랑 A에서 B 거쳤다 가는 걸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 3개, C에서 B로 가는 거 3개 해서 요게 9개가 되고 얘는 2개, 3개 해서 6개가 될 거고 이 2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답은 15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은 동건이랑 수진이가 있어. 얘네가 동시에 출발을 할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데를 지나가야 돼. 자, 그럼 서로 다른 데를 지나간다는 건
만약에 동건이가 C를 지나가면 수진이는 동시에 D를 지나가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얘도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동건이가 C를 거쳤다 가면 그때 수진이는 D를 거쳤다 가야 돼. 자, 그러면 얘 아까처럼 하면 3, 3 해서 9가 될 거고 얘는 2, 3 해서 6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9, 6을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 더하기야 곱하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숫자 지금 9랑 6이 있는데 이 9랑 6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아예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냐 이걸 판단해야 돼. 곱할까 더할까? 채민아 곱할까 더할까? 더할까? 응? 자, 참고로 여기서는 더했거든. 여기서 더했던 이유는 여기서는 한 명이 가는 거야. 한 명이 C를 거쳤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D를 거쳤다고 하고 이럴 수는 없어. 아예 따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둘이 더했던 거야. 얘는 두 명이 출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야? 생각을 바꿔. 곱해야지. 자,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동건이랑 수진이랑 따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동건이가 이렇게 가고 수진이가 이렇게 지금 동시에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둘이 곱해줘야 돼. 그래서 54개가 돼. 그럼 두 번째로 동건이가 이번에는 D를 거쳤다 가고 수진이가 C를 거쳤다 갔어. 이게 그럼 6개, 9개 되겠지. 그럼 얘네 두 개도 곱해줘야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54 두 개는 더할까 곱할까? 재민아. 이건 더해야겠지. 동건이가 C, 수진이가 D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뒤바뀌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더해줘서 답은 108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는 6번에 있는 걸 마지막에 하고 7번에 있는 걸 먼저 할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수에 대한 얘기야. 자, 일단 지불 방법을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써놓게 내가 아까 약수의 개수랑 비슷해. 플러스 1씩 해서 곱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물론 밑에 더 쓸 얘기가 있긴 한데 한번 봐보자. 만약에 나한테 10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4개 이렇게 있었어. 이때 지불 방법의 수를 물어본 거야. 자, 이럴 때 여기다가 1씩 더하라는 거야. 1씩 더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1씩 왜 더했을까? 약수의 개수랑 비슷해. 이유는 1씩 왜 더했을까? 보경아, 왜 더했을까? 자,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돈을 낼 때 1000원짜리를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600원을 낼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필요 없이 500원 하나 100원 하나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즉 1000원짜리를 한 개 쓸 때, 두 개 쓸 때, 안 쓸 때, 그 안 쓸 때 때문에 1씩 더해주고 있는 거야. 약수의 개수에서도 그랬었지. 2, 3, 5가 있을 때 2가 빵개 한 개, 두 개. 이 빵개 때문에 1을 더해줬던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빵개 때문에 1을 더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3, 4, 5를 곱하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하나를 빼줘야 돼. 왜 빼줄까? 1을. 동현아 왜 빼줄까? 겹치는 거. 겹치는 거? 힌트는 요 1 더한 거에 있어. 그렇지. 하나도 안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면 1,000원도 안 쓰고 500원도 안 쓰고 100원도 안 쓰는 상황까지 포함된 거지. 약수의 개수에서는 2의 0승, 3의 0승, 5의 0승을 곱하면 1이야. 요 1도 약수지. 그러니까 괜찮았었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도 걔도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하나도 안 쓰는 게 괜찮았었는데 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지불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돈을 안 냈으면 이건 지불을 안 한 거지.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 그래서 요 하나를 빼주는 이유는 전부 안 쓸 때야. 이것도 써놓으면 안 쓰는 경우 때문에 1씩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하나 빼주는 거는 전부 다 안 쓰는 상황. 이거를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60에다가 하나 빼니까 답은 59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이야. 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행량?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모르겠는데요. 태인, 동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돼, 채민아. 도경아, 무슨 차이가?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방법은 뭘 표현 어떻게 아는 것 같아. 자, 이거야.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두 개를 냈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1,000원짜리 두 개를 냈어. 근데 다르지? 낸 방법이 달라 지금. 근데 둘 다 얼마야? 2,000원이지. 이건 똑같은 거네. 2차인 거야.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돈 뿌려놓고 책상에 흩어놓고 어떻게 집어서 주지? 이게 방법인 거고 금액은 내가 얼마를 내냐? 이 방법인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두 개. 이거 낸 거 하나, 1,000원짜리 두 개. 이거 낸 거 하나. 이 두 개를 다 카운트를 해야겠지. 지불 방법을 물어볼 때. 근데 지불 금액을 물어볼 때는 이건 다 2,000원이니까 그냥 한 가지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불 금액을 구하라고 할 때는 작은 단위의 돈을 합쳐서 큰 단위가 될 때, 요때가 문제인 거야, 요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는 4개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거 아무리 합쳐봤자 500원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800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거나 뭐 1,000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할 때 100원짜리를 합쳐서 500원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거는 500원짜리가 3개나 있다 보니까 500원짜리를 합쳐서 1,000원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럴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슨 짓을 하냐? 전부 다 작은 단위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1,000원을 낼 때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되는 이 겹치는 상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로 바꿔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00원짜리 두 개를 500원으로 바꾸면 4개가 될 거니까 총 7개가 되는 거죠. 100원짜리는 4개가 되는 거. 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이 해주면 돼. 1씩 더하면 8 곱하기 5가 될 거고 마지막에 하나 빼주니까 답은 39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한 100원짜리가 한 6개, 7개 됐다. 그러면 전부 다 100원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색깔 칠하기 해보자. 자, 색깔 칠하기는 이게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근데 그 두 번째 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걸 할 때 나오게 될 거고, 뭐 원순열이라는 걸 할 때 나올 거고,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첫 번째 상황 가지고 얘기할 건데 그것도 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근데 뭐 별건 아니지만 색깔 칠하기 할 때 규칙을 좀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규칙은 좀 말이 거시기하긴 한데 큰 놈부터 칠하기 시작해야 돼. 근데 이게 꼭 그림, 영역 자체가 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져. 아, 요 놈부터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 써라 라는 얘기를 좀 할게. 요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 이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인접한 영역이라는 말이 나와. 그 문제도 살짝 보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과 2번은 인접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인접했다는 건 뭐 붙었다는 얘기지. 그럼 1번, 2번은 인접한 거 맞아. 1번, 4번 인접했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없는 거야. 물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요점으로 붙었다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인접했다는 건 선으로 만났을 때야. 선으로 만난 영역을 인접했다고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 칸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1번, 2번을 갖다가 내가 똑같은 색으로 칠했어. 그럼 1번, 2번 구분 안 되지. 근데 1번, 4번은 똑같은 색으로 내가 칠해도 구분이 되지. 이러면 인접 안 한 거야, 얘는. 그래서 색깔 칠하기 문제의 모든 문제들은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로 칠해라.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두 개로 쪼갤 거라고 그랬는데 뭐 제목을 쓰긴 애매해서 그냥 쉬운 거, 복잡한 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쉬운 거. 쉬운 거는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 4개 가지고 요놈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여보자. 자, 뭔가 딱 봐도 요놈은 맨 위에 놈부터 칠해야겠지. 그러면 맨 위에 놈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될 거야. 만약에 빨주노초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니까 4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칠할 거야. 여기는 몇 개를 칠할 수 있을까? 3개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만약에 칠했다면 여기는 빨간색 칠할 수 없겠지. 그래서 3개야. 그럼 여기는 2개겠지. 빨주 했다면 2개를 칠할 수가 없는 거야. 2개. 그럼 여기는? 여기도 2개. 왜냐?
지금 요놈 칠할 때는 얘랑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그 두 개랑 다른 걸 써야 되잖아. 이해됐어 이 말? 그래서 전체 중에 몇 개를 칠할 수 없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 몇 개를 칠할 수 없냐라는 건 몇 군데랑 붙어있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얘는 몇 개일까? 얘도 두 개겠지. 요놈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말? 그래서 요놈의 답은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내가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 써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뭐 너네 별로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나도 딱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느닷없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요 말을 꼭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칠할 때 얘랑 인접했으니까 두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문득 얘는 요놈이랑도 붙어있고 요놈이랑도 붙어있고 요놈이랑도 붙어있으니까 세 군데랑 붙어있으니까 세 개를 사용할 수 없어서 한 개인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느닷없이 들었어. 쓸데없는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접 칠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직접 색깔 뭐 칠하지? 여기 골라가지고 여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했어. 그럼 얘를 칠할 때 이 전에 칠한 놈만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직 안 칠한 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해서 답은 요거다. 얘는 이제 쉬운 거고. 참고로 192쪽에 있는 거는 다 그냥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복잡한 걸 한번 봐볼게요.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그 254번에 있는 거 있잖아. 254번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요놈 254번에 있는 거 얘랑 거의 똑같은 거야. 얘랑 첫 번째 거랑 이걸 뒤집기만 하면 되지. 위아래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첫 번째랑 뭐 똑같은 거야. 이제 복잡한 거 해볼게. 복잡한 거는 이제 연습 문제 하나가 있고. 자, 요놈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첫 번째 상황이랑 거의 똑같아. 이것만 없으면 사실상 똑같은 거지. 근데 요게 있어서 문제인 거야. 그럼 왜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줄게. 자, 얘도 색깔 4개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뭐 4개 칠할 수 있을 거고 3개 칠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야. 얘는 2개.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얘는 얘랑 같을 수도 있지. B랑 D는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이렇게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몇 개를 칠할 수 없는 거야? 3개를 칠할 수 없겠지. 근데 내가 여기도 파란색을 만약에 칠했어. 그럼 얘는 몇 개 칠할 수 없는 거야? 상황이 달라지지. 요런 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같을 수도 있으면 여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랑 얘가 문제니까 요놈 둘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이렇게 쪼개서 다시 한번 풀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B랑 D가 다른 경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색깔 4개라고 그랬으니까 A는 뭐 4개 칠할 수 있을 거고 B에다가 뭐 3가지 칠할 수 있을 거고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B랑 D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D를 먼저 칠해주는 게 좋아.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D에다가 칠할 때는 D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일단 A랑 겹치면 안 되지. 하나 안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두 개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되겠지. 이해됐어, 이 말? 자, 그 다음엔 C. C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얘랑도 안 되고, 얘랑도 안 되고, 얘랑도 안 되니까 하나 칠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 밑에 놈은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얘도 한 가지 안 되겠지.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4, 3까지는 뭐 당연할 거고 D를 먼저 했는데 D가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A랑 인접했어. 그러니까 하나 안 돼. 그 다음에 B랑 달라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칠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개를 못 칠하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자리는 뭐냐면 일단 A, B, D를 먼저 칠했으니까 얘는 인접한 영역은 3개야. A, B, D. 근데 그 A, B, D의 색깔이 다 달라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색깔도 3개지.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못 칠하니까 1개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인접한 영역이 요 3개인데 요 3개가 지금 색깔이 다 다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게 될 거고. 그러면 B랑 D가 같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도 4, 3까지는 똑같을 거고. 자, B랑 D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D를 먼저 칠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자, 근데 지금은 B랑 D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다들 3개라고 얘기하지만 답은 하나야. B에다가 칠한 걸 그대로 칠 수밖에 없잖아. 정해진 거지. 만약에 빨주 칠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주황색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이해됐어, 이 말? 얘랑 똑같은 색깔이라는 거지 경우의 수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 이제 곧 월드컵도 할 텐데 월드컵 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조금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알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상황이 정해졌으면 그건 경우의 수가 뭐 없는 거야. 1인 거야. 1. 이해됐지? 채민이가 남자일 경우의 수는 1인 거야. 오케이? 말이 안 맞나? 뭐 어쨌건. 자, 그래서 얘는 1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가운데 C. C는 몇 개를 칠할 수 있을까? 두 개. 그렇지. 얘는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냥 B랑 똑같은 거 칠해야 되는 거. 얘도 똑같이 인접한 영역은 3개예요. A, B, D. 근데 B랑 D가 같은 상황이지. 지금 색깔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얘 두 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영역은 3개지만 인접한 색깔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개를 칠할 수 있는 거고 요 놈도 마찬가지겠네. 요 3개랑 인접해 있지만 얘 둘이 같다 보니까 얘는 2개만 피해가면 돼. 그래서 얘는 이게 될 거고 요거 2개를 더 해준 게 답이 되는 거겠지 이제. 자, 요거 꼭 기억하자. 색깔 칠하기 쉬운 거 복잡한 거 있는데 이걸 나누는 방법은 하다가 아는 거야. 그림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4, 3, 2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가다 보니까 여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얘랑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문제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같을 때 다를 때를 따로따로 구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 거 하나 또 봐볼게요. 178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도 뭐 한번 해보자. 색깔 4개라고 그랬거든.
그냥 왼쪽부터 칠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뭐 4개, 여기 뭐 3개. 그럼 만약에 여기를 칠한다면 여기는 얘랑은 같아도 되니까 얘만 피하면 돼. 그럼 또 3개야. 그럼 얘를 칠하려고 하는데 이 둘이랑 부착이 된대. 이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럴 때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쪼개줘야 돼. 그러면 알통시 나와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물론 뭐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BC가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AD가 같냐 다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AD가 다를 때 한번 해보자. 대충 그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4개 칠할 수 있어. 그럼 D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지? 얘는 A랑 다른 놈을 칠해야 돼. 3개. 그럼 여기는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개. 여기도 2개만 피하면 되니까 2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랑 D가 같을 때 얘가 되면 얘는 이제 한 개인 거지. 똑같은 거 칠해야 돼. 그럼 여기는 2군데랑 겹쳐 있지만 색깔은 똑같은 놈들이야. 3개 칠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3개 칠할 수 있고 이거 싹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고 이해됐지? 이거야? 오늘 여기까지.